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의 달콤한 말 한마디에 평생 모은 돈 2억을 모두 잃는다면 어떨까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다가온 그 사람이 실은 철저히 계획된 사기꾼이었다면요? 오늘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아프고 후회스러운 순간을 여러분과 나누려 합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경고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용기가 되길 바라며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소중한 교훈이 전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으니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박지연이라고 합니다. 올해 62살이 되었어요. 남편을 떠나보낸 지도 어느덧 20년이 넘었네요. 그 세월 동안 저는 혼자서 두 아이를 키우고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한 푼 두 푼 모아왔어요. 그런데 어느 날 18살 어린 남자의 달콤한 고백에 정신을 잃고 제가 평생 모은 돈 2억 원을 모두 잃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이 이런 사기에 넘어갔을까요? 그 비밀을 지금부터 솔직하게 털어놓을게요.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난 후 제 삶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장에 가고 밤늦게까지 식당에서 일했죠. 손님들이 맛있다고 할 때만 잠시 기쁨을 느끼는 삶이었어요. 집에 돌아오면 텅 빈 침대와 마주해야 했고 말 한마디 나눌 사람도 없었죠. 엄마는 이제 혼자 살 거야. 사랑 같은 건 내 인생에 없어. 아이들에게 늘 그렇게 말했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는 외로움이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그 파도가 제 마음의 작은 틈새를 만들었고 그 틈으로 그 사람이 들어왔어요. 여러분께 질문드립니다. 혹시 누군가의 관심이 갑자기 위로가 되었던 순간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제가 어떻게 함정에 빠졌는지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식당 문을 열고 일하던 평범한 어느 날이었어요. 깔끔한 정장 차림의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인데 웬일인지 편안한 느낌이 들었어요. 혼자 식사하러 왔습니다. 이 집 요리가 정말 맛있다고 해서요.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고 눈빛은 따뜻했어요. 메뉴판을 꼼꼼히 살펴보던 그는 갈비찜을 주문했고 첫 입을 먹자마자 놀라운 표정을 지었어요. 와, 정말 맛있네요. 이렇게 정성이 담긴 음식은 정말 오랜만입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졌어요. 마치 오랫동안 꽁꽁 얼어있던 얼음이 살짝 녹는 느낌이었죠. 이제 생각해보면 그때부터 그의 계획은 시작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는 이상우라고 했어요. 44살, 저보다 18살이나 어렸죠. 일주일에 2~3번씩 가게를 찾았고 항상 혼자 왔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이상한 점들이 많았어요. 전화는 항상 진동 모드였고 문자가 오면 자리를 피해 확인했어요. 가족이나 친구에 대한 이야기가 구체적이지 않았죠. 직장에 대해서도 두루뭉술하게만 얘기했어요. 대기업에서 중역으로 일한다면서도 회사 이름은 말하지 않았죠. 자신의 공간에 저를 초대한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저는 이런 경고 신호들을 모두 무시했어요. 그의 따뜻한 관심이 제게는 오래된 갈증을 채워주는 시원한 물 한 모금 같았거든요. 지연 씨, 이렇게 정성스럽게 요리하시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워요. 그의 칭찬은 마치 마른 땅에 내리는 단비 같았어요. 마음속 깊이 가뭄이 들어있던 저는 그 단비에 목말라 있었나 봐요. 운명처럼 느껴진 사건이 있었어요. 어느 날 식당이 무척 바쁜데 취한 손님들이 제 음식을 무시하며 소리를 질렀어요. 당신 같은 아줌마가 무슨 요리를 해? 젊은 사람들이 해야 제대로 된 맛이 나지.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20년 동안 쏟아부은 정성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느낌이었죠. 눈물이 차올랐지만 손님들 앞에서 울 수는 없었어요. 그때 상우가 나타났어요. 실례합니다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는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저를 변호했어요. 이 집 사장님은 새벽부터 시장에 가서 최고의 재료만 고르시고 하루 종일 정성을 다해 요리하십니다. 그런 분께 무례한 태도를 보이는 건 예의가 아니죠. 그 말에 취한 손님들은 결국 물러났어요. 가게가 텅 비고 난 후 주방에서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상우는 조용히 다가와 제 어깨를 토닥였죠. 괜찮아요. 지연 씨, 당신 같은 분이 그런 말을 들을 이유가 없어요. 그 순간 제 마음의 벽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20년 동안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해 왔는데 처음으로 누군가가 제 편이 되어준 것 같았거든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 나섰을 때 느꼈던 감동을 기억하시나요? 그 감정이 얼마나 강렬한지 아시죠? 바로 그 감정을 사기꾼들이 노린다는 사실. 놓치지 마세요. 이어지는 내용을 주목해 주세요. 그날 이후로 상우와 더 가까워졌어요. 가게 문을 닫은 후에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많아졌죠. 그가 오지 않는 날이면 허전했고 문을 열고 들어올 때면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마치 첫사랑에 빠진 소녀처럼요. 이 나이에 무슨 사랑이야. 게다가 18살이나 어린 남자라니. 불안한 마음도 있었지만 상우의 진심 어린 듯한 말에 그런 걱정도 사라졌어요. 지연 씨, 오늘도 정말 아름다우세요. 그의 눈빛은 거짓말처럼 보이지 않았어요. 적어도 저는 그렇게 믿고 싶었죠. 6개월이 지난 어느 봄날, 가게 문을 닫고 정리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상우는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무릎을 꿇더니 작은 반지 상자를 꺼냈어요. 지연 씨, 제가 당신보다 18살이나 어리다는 것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나이는 그저 숫자일 뿐이라고 생각해요. 제 마음은 진심입니다. 저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심장은 마구 뛰었고 손은 떨렸어요. 정말 이게 현실일까? 이렇게 좋은 남자가 나를 선택한다고? 상우는 제 망설임을 보고 더 간절하게 말했어요. 지연 씨는 내 눈에 그 어떤 젊은 여자보다 아름답고 소중해요. 당신의 따뜻함과 지혜, 그리고 강인한 모습이 너무 사랑스러워요. 그의 진심 어린 듯한 고백에 제 마음속에 쌓인 외로움이 무너져 내렸어요. 마치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난 것처럼 저는 그의 사랑에 목말라 있었나 봐요. 네, 우리 결혼해요. 그렇게 저는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를 저질렀어요. 아이들에게 결혼 소식을 전했을 때 예상대로 반대가 거셌어요. 엄마, 정말 괜찮은 거예요? 그 사람 잘 알지도 못하는데 나이 차도 너무 크고. 딸 서연이는 얼굴에 걱정이 가득했고 아들 준호도 마찬가지였죠. 어머니, 너무 성급한 결정 아닌가요? 좀 더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 아이들의 말을 들었어야 했어요. 사랑에 빠진 사람의 눈은 멀고 귀는 다친다는 말이 딱 맞았네요. 걱정하지 마. 엄마가 다 생각하고 결정한 거야. 그 사람은 정말 좋은 사람이야. 그렇게 저는 아이들의 걱정을 무시하고 결혼식을 올렸어요. 화려한 웨딩드레스 대신 단정한 한복을 입었지만 제 마음은 20살 신부보다 더 설레었답니다. 결혼 후 처음 며칠은 꿈 같았어요. 집에 들어서면 장미향이 가득했고 상우는 마치 로맨스 영화의 주인공처럼 다정했어요. 늦은 나이에 찾아온 사랑이 더 달콤하게 느껴졌죠. 당신은 정말 아름다워요. 내가 평생 지켜줄게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녹아내렸어요. 하지만 결혼 한 달쯤 지났을 때 조금씩 변화가 시작됐어요. 상우는 점점 일찍 나가고 늦게 들어왔어요. 회사에 일이 많아졌어요. 라는 말로 시작된 작은 변화가 나중에는 밤 11시가 넘어서야 들어오는 지경이 되었죠. 처음에는 그저 일이 바쁜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한 징후들이 보였어요. 전화를 잘 받지 않았어요. 술 냄새를 풍기며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고, 질문에 짧게 대답하거나 대화를 피했어요. 눈을 마주치지 않았죠.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그런 생각을 하며 불안을 누르고 있을 때 돈 문제가 터졌어요. 결혼 2달쯤 되었을 때 상우가 평소보다 일찍 집에 들어왔어요. 하지만 표정이 어두웠고 식사도 거의 하지 않았죠. 무슨 일 있어요? 회사에서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제가 걱정스럽게 물었더니 상우는 갑자기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사실 제가 회사 동료들과 작은 사업을 시작했어요. 당신에게 미리 말하지 않은 건 실패하면 실망시켜 드릴까봐 그랬어요. 갑작스러운 고백에 놀랐지만 더 충격적인 말이 이어졌어요. 지금 상황이 좀 어려워져서 3천만 원이 급하게 필요해요. 일주일만 빌려주시면 이자까지 꼭 갚을게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3천만 원이란 적은 돈이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의 간절한 눈빛을 보니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 부부는 서로 돕는 거야. 남편의 사업을 응원해줘야지. 그렇게 생각하며 은행에서 3천만 원을 찾아 상우에게 건넸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갑자기 큰 돈을 요구한다면 반드시 의심하세요. 정상적인 관계에서는 이런 큰 경제적 결정을 사전 논의 없이 갑자기 요청하지 않습니다. 다음 내용에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으니 주목해 주세요. 놀랍게도 정확히 일주일 후 상우는 3천만 원을 그대로 갚았어요. 여기 3천만 원과 이자요. 약속대로 갚아요. 정말 고마웠어요. 순간 할 말을 잃었어요. 솔직히 이렇게 정확하게 갚을 거라고는 기대하지 않았거든요. 사업이 잘 되고 있나 보네요. 상우는 밝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다행히 위기를 잘 넘겼어요. 지연 씨 덕분이에요. 그날 밤 우리는 와인을 마시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제 마음속 의심은 완전히 사라졌고 오히려 의심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웠죠. 지금 생각해보면 이것이 바로 신뢰 쌓기라는 사기 수법이었어요. 작은 돈을 정확히 갚아 신뢰를 얻은 후 더 큰 돈을 요구하는 전략이었죠. 그로부터 2주 후 상우는 또다시 심각한 표정으로 돈 이야기를 꺼냈어요. 큰 거래처가 생겼어요. 그런데 초기 물량을 맞추려면 더 많은 자금이 필요해요. 이번에도 꼭 갚을게요. 이번에는 5천만 원이었어요. 망설였지만 지난번에 약속을 지킨 상우를 신뢰했어요. 알았어요. 하지만 가게 운영비도 있으니까 이번엔 이자를 조금만 주세요. 그렇게 또 한 번 큰 돈을 건넸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약속된 날짜가 지나도 돈이 돌아오지 않았어요. 거래처에서 결제가 늦어져서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처음에는 이해했지만 날이 갈수록 상우의 행동은 이상해졌어요. 집에 늦게 들어오고 전화도 잘 받지 않았죠. 심지어 제가 돈 얘기를 꺼내면 화를 내기까지 했어요. 돈! 그거밖에 모르나요?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그런 모습은 처음이었어요. 상우는 평소에 목소리를 높인 적이 없었거든요. 어느 날 밤, 술에 취해 들어온 상우를 간신히 침대에 눕혔어요. 그의 옷을 정리하던 중 휴대폰에서 메시지 알림이 울렸고 무의식적으로 화면을 봤어요. 오빠, 어디야? 새벽 1시가 넘은 시간에 온 메시지를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손이 떨렸고 숨이 막혔어요. 누구지? 다른 여자? 아니면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고 아침에 용기를 내어 물었어요. 상우 씨, 나한테 솔직하게 말해줘. 어젯밤 메시지는 누구 거예요? 상우는 당황하더니 말을 더듬었어요. 아, 그거 사촌 동생이랑 연락했던 거예요. 정말이에요. 그의 설명은 앞뒤가 맞지 않았지만 믿고 싶었어요. 정말로요.
그리고 얼마 후 상우는 가장 큰 폭탄을 터뜨렸어요. 사업이 정말 위기예요. 2억이 있어야 사업을 수습할 수 있어요. 제발 나를 믿어줘요. 2억이라는 숫자에 숨이 막혔어요. 5천만 원도 아직 받지 못했는데 2억이라니. 그건 제가 20년 동안 모은 거의 모든 돈이었고 연금까지 담보로 대출을 받아야 하는 금액이었어요.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내가 평생 갚을게요. 꼭 성공해서 더 큰 돈으로 보답할게요. 당신은 내 유일한 희망이에요. 그 간절한 눈빛을 거절할 수 없었어요. 저는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를 저질렀고 제 평생 저축과 연금까지 담보로 대출받아 2억을 마련했어요. 이제 정말 모든 걸 다 준 거예요. 더 이상은 없어요. 상우는 감사하다며 제 손에 키스했어요. 곧 좋은 소식 들려드릴게요. 사랑해요. 지연 씨. 그 말이 상우의 마지막 말이었어요. 그날 이후 상우는 완전히 사라졌어요. 전화는 꺼져 있었고 문자도 전달되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어요. 그럴 리가 없어. 그는 날 사랑했어. 분명 무슨 일이 있는 거야. 하지만 날이 지나도 상우는 돌아오지 않았고 결국 그의 사무실이라는 곳을 찾아갔어요. 여기요? 그런 사람 없는데요. 처음 듣는 이름인데요. 건물 관리인의 말에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완전히 속았다는 걸 깨달은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마치 깊은 구덩이로 끝없이 떨어지는 느낌이었죠. 딸에게 전화를 걸어 도움을 청했고 서연이는 곧바로 조사를 시작했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알아내려 애를 썼죠. 몇 시간 후 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어요. 이상우, 엄마가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이미 혼인빙자 사기로 여러 번 전과가 있어. 그 순간 제 심장이 완전히 멈춘 것 같았어요. 다리에 힘이 빠지고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어요. 엄마한테 한 거랑 똑같은 방식으로 여러 여자들에게 접근해서 돈을 가로챘어. 심지어 결혼한 적도 몇 번 있었대. 그 말을 듣는 순간 지난 시간이 모두 거짓처럼 느껴졌어요. 그의 모든 말, 모든 행동, 모든 표정이 완벽한 연기였다는 사실. 마치 얼음물을 뒤집어 쓴 것처럼 차갑고 고통스러웠어요. 지금 이 순간 잠시 멈추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사람이 이런 상황을 겪고 있다면 어떤 말을 해주고 싶으신가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제가 어떻게 다시 일어섰는지 알려드릴게요. 경찰에 신고했지만 돈을 돌려받기는 어렵다고 했어요. 이런 사기꾼들은 돈을 받자마자 바로 빼돌리기 때문에 피해 금액을 회수하는 게 쉽지 않을 거예요. 이미 이상우를 찾는 피해자들이 다른 지역에도 많다고 했어요. 모두 저와 비슷한 상황의 중년 여성들이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다리가 후들거려 제대로 걷기도 힘들었어요. 인생의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았어요. 제 20년 인생이 한순간에 사라졌고 남은 건 빚과 배신감뿐이었어요. 그 후 몇 주 동안은 정말 암흑 같은 시간이었어요. 매일 밤 잠들기 전 베개가 눈물로 젖을 때까지 울었죠. 식당도 제대로 운영하지 못했어요. 음식에 소금 대신 설탕을 넣는 실수를 하고 손님들의 주문을 잘못 받기도 했어요. 웃음기 없는 얼굴로 기계처럼 움직이는 저를 단골 손님들이 걱정스레 바라봤죠. 밤에는 더 힘들었어요. 한때 사랑으로 가득 찼다고 생각했던 침대가 이제는 배신의 증거처럼 느껴졌으니까요. 간혹 새벽에 현관문 소리가 들리면 혹시 상우가 돌아온 걸까 하는 헛된 기대를 하기도 했어요. 어느 날 아침 거울을 보니 제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초췌한 얼굴에 생기 없는 눈, 그리고 갑자기 늘어난 흰 머리. 문득 생각했어요. 이렇게 무너지면 그 사기꾼이 진짜 이기는 거 아닐까. 딸 서연이가 매일 전화로 걱정했어요. 엄마,
이번 주말에 내가 갈게. 며칠 동안 같이 지내자. 서연이가 도착한 날, 우리는 밤새 이야기를 나눴어요. 제 모든 고통과 후회, 분노와 슬픔을 있는 그대로 쏟아냈죠. 엄마, 알아? 그 사람이 엄마를 선택한 건 엄마가 약해 보여서가 아니야. 오히려 엄마가 강하고 따뜻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라서였을 거야. 서연이의 말에 고개를 들었어요. 그 사기꾼도 알았던 거야. 엄마가 얼마나 특별한 사람인지. 그래서 접근한 거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처음으로 제 자신을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됐어요. 그래, 나는 바보가 아니야. 단지 내 따뜻함과 신뢰가 악용된 거지. 그날 이후 조금씩 현실을 직시하기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한 일은 법적 절차를 시작하는 것이었어요. 이혼 신청을 하고 자기 피해에 대한 민사소송도 준비했죠. 돈을 돌려받을 가능성은 희박했지만 적어도 그를 법의 심판대에 세우고 싶었어요. 그리고 식당을 다시 정상화했어요. 처음엔 하루에 한 가지씩 작은 목표를 세웠어요. 오늘은 미소 짓기. 오늘은 새 반찬 하나 개발하기. 오늘은 단골 손님 한 분과 5분 이상 대화하기. 작은 성공들이 모여 점점 자신감이 생겼어요. 눈빛에 생기가 돌아오기 시작했고, 손님들도 그 변화를 알아챘죠. 사장님, 요즘 표정이 밝아지셨네요. 어느 날 식당 메뉴를 전면 개편했어요. 20년 동안 한 번도 바꾸지 않았던 메뉴판이었죠. 새로운 요리를 개발하고 인테리어도 조금 바꿨어요. 마치 제 인생도 새롭게 꾸미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가장 큰 변화는 저녁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였어요. 예전에는 TV만 멍하니 보다 잠들곤 했는데 이제는 다양한 활동을 시작했죠. 서예 교실에 등록했고 동네 노인정에서 하는 요가 수업도 참여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같은 나이대 친구들을 만나니 위로가 됐어요. 저도 젊었을 때 사기 비슷한 걸 당한 적 있어요. 아이고, 나는 이혼하고 나서 10년 동안 데이트도 못했다니까요. 서로의 상처와 회복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만 그런 경험을 한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모두가 각자의 방식으로 아픔을 이겨내고 있었죠. 여러분을 위한 팁. 비슷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나 커뮤니티를 찾아보세요. 당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됩니다. 이 영상 댓글에 여러분의 경험과 극복 방법도 공유해 주세요. 엄마, 이거 한번 읽어봐. 서연이가 금융사기와 보호 방법이라는 책을 건네주었어요. 처음에는 펼치기도 싫었어요. 상처가 너무 아팠으니까요. 하지만 조금씩 읽다 보니 제가 당한 사기 수법이 실제로 널리 알려진 로맨스 스캠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취약한 사람을 노림, 특히 배우자를 잃었거나 이혼한 중년 여성, 집중적인 관심과 애정 표현, 러브 봄빙이라고 부른대요. 신뢰 구축을 위한 소액 거래, 3천만 원을 정확히 갚은 것처럼 긴급 상황 연출, 사업 위기, 점점 큰 금액 요구. 모든 패턴이 책에 나와 있는 그대로였어요. 마치 범죄자들이 사용하는 매뉴얼이 있는 것처럼요. 그렇게 공부하면서 깨달았어요. 제가 특별히 어리석었던 게 아니라 교묘하게 설계된 심리적 함정에 빠진 거였어요. 과거를 돌아보니 놓쳤던 수많은 경고 신호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상우는 항상 제 식당으로만 찾아왔고 그의 공간에는 한 번도 초대하지 않았어요. 가족이나 친구를 한 번도 만나지 못했죠. 직업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가 없었어요. 사업 파트너나 동료를 만난 적이 없었고 사업 계획서나 서류를 본 적도 없었어요. 이런 신호들을 모두 놓쳤다는 사실이 처음에는 부끄러웠지만 이제는 교훈으로 받아들였어요. 다음에는 이런 신호를 놓치지 않을 거야.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려줄 수 있어. 어느 날 밤 문득 깨달았어요. 나는 혼자서도 잘 살아왔어.
남편 없이 아이 둘을 키우고 가게도 성공적으로 운영했잖아. 그동안 잊고 있었던 제 본래 모습, 강하고 독립적인 여성이었다는 사실을 다시 기억해냈어요. 사기꾼에게 속았다고 했어. 내 본질이 바뀌는 건 아니었어요. 오히려 이 경험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결심했어요. 이 아픔을 다른 사람들을 위한 교훈으로 바꾸자. 경찰서에서 로맨스 스캠 피해자 모임이 있다는 정보를 얻었어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용기를 내어 참석했죠. 그곳에서 저와 비슷한 상황에 처한 여러 여성들을 만났어요. 어떤 분은 저보다 더 큰 금액을 잃었고, 어떤 분은 아직도 그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었어요. 제 이야기를 나누자 많은 분들이 공감하며 눈물을 흘렸어요. 그리고 제가 어떻게 다시 일어서고 있는지 알려주었죠.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제 경험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새로운 의미를 주었거든요. 모임에서 만난 분들과 작은 카페 모임을 시작했어요. 마음치유 모임이라고 이름 붙였죠. 한 달에 2번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회복 과정을 응원하는 시간이었어요. 사기를 당한 지 1년이 지난 어느 날, 거울을 보니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눈빛에 자신감이 돌아왔고, 표정에 평온함이 깃들었어요. 더 이상 과거에 갇혀 있지 않았죠. 아들 준호가 가게에 들렀을 때 제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머니, 정말 달라지셨어요. 예전에 어머니로 돌아오신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으니 기뻤어요. 하지만 제 속으로는 생각했죠. 아니, 예전의 내가 아니야. 더 강해지고 더 지혜로워진 새로운 나야. 가장 어려웠던 건 용서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었어요. 상호를 용서하는 게 아니라 저 자신을 용서하는 것이요. 왜 그렇게 쉽게 속았을까? 어떻게 그런 큰 돈을 주었을까? 왜 자식들 말을 듣지 않았을까? 이런 자책이 오랫동안 저를 괴롭혔어요. 하지만 어느 날 상담사가 말했어요. 지연 씨, 당신이 사랑했던 마음은 진실이었어요. 그게 악용됐다고 해서 당신의 진심까지 부끄러워할 이유는 없어요. 그 말이 마음에 와닿았어요. 제가 사랑했던 감정 자체는 순수했으니까요. 그것이 이용당했다고 해서 제 감정까지 부정할 필요는 없었어요. 조금씩 스스로를 용서하기 시작했고, 그러자 마음의 무게가 가벼워졌어요. 얼마의 시간이 지났을까요? 로맨스 스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지역 캠페인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경찰서와 노인복지관이 함께 진행하는 거였죠. 고민 끝에 연락했어요. 제가 직접 경험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처음으로 공개적인 자리에서 제 경험을 이야기했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했지만 말을 이어갈수록 힘이 실렸죠. 저처럼 외로움에 취약해진 분들을 노리는 사기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서로 경험을 나누고 경고 신호를 알려준다면 더 많은 피해를 막을 수 있을 거예요. 발표가 끝나고 많은 분들이 다가와 손을 잡아주셨어요. 어떤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셨죠. 덕분에 우리 딸에게 전화해서 조심하라고 말해야겠어. 고맙소. 그날 저는 깨달았어요. 제 상처가 다른 사람들을 보호하는 방패가 될 수 있다는 것을요. 이제 사기를 당한 지 3년이 지났어요. 아직도 가끔은 그 기억이 아프게 찾아오지만 더 이상 저를 무너뜨리지는 못해요. 식당은 여전히 잘 운영되고 있고 빚도 절반 이상 갚았어요. 물론 예전처럼 여유롭지는 않지만 하루하루 열심히 살다 보면 언젠가는 더 나아질 거라고 믿어요. 가장 큰 변화는 제 마음가짐이에요. 더 이상 외로움에 지배당하지 않아요. 혼자 있는 시간도 소중하게 여기게 됐죠. 사랑에 대한 생각도 바뀌었어요. 언젠가 진짜 사랑이 찾아온다면 환영하겠지만
그것이 제 행복의 전부는 아니라는 걸 알게 됐으니까요. 무엇보다 제 인생의 주인공은 바로 저 자신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특히 저처럼 외로움을 느끼는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신을 먼저 사랑하세요. 누군가의 사랑을 갈구하기 전에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우세요. 경고 신호를 알아두세요. 너무 빨리 친밀감을 표현하거나 개인정보를 공유하지 않거나 금전적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을 경계하세요. 가족과 친구들의 조언을 들으세요. 사랑에 빠졌을 때는 객관성을 잃기 쉬워요. 주변 사람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세요. 큰 금전 결정은 신중하게 하세요.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큰 돈을 요구한다면 반드시 증거와 서류를 확인하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비슷한 경험을 한 많은 사람들이 있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도 많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경험이 여러분의 인생을 정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처럼 여러분도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더 강해질 수 있어요.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우리는 때로 위험한 선택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진짜 소중한 건 나 자신을 먼저 지키는 것이랍니다. 외로움을 타인이 아닌 스스로 채울 수 있을 때 비로소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어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깨달음과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만약 주변에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한 사람의 경험이 또 다른 사람의 안전이 될 수 있으니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앞으로도 인생의 지혜를 나누는 이야기들을 들려드릴게요.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더 현명하고 안전한 노후를 만드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